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진 않아요. 아직 감기기가 좀 있고 말하기가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제가 한 이틀 정도 무건수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친한 동생이랑 통화도 되게 자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해요. 목을 살짝 풀어보면서 이틀 동안 무건수행했던 걸 깨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제가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겠지만 보통은 좀 많이 차분한 편이라는 평가를 주위에서 들어요.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친한 사람들이랑 있거나 말할 주제가 있거나 하면은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 전반적인 평가로는 뭐 말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혹은 이렇게 에너지가 높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잘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에너지가 높지 않은이 아니라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겨울에는 좀 더 심해지고, 우리 계절을 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겨울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참 겨울이 힘들어요. 겨울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밖에만 나가도 예민해지죠. 추위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예민한 사람에게 더 예민하게 와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과 밖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로부터도 환경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근육량이 사람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기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 좀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저는 집 앞에 헬스장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원래 이제 제가 주짓수를 하는데 이게 한 달씩 끊으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3개월을 끊어놔도 또 바쁠 때는 잘 못 가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날린 그랄 수가 좀 많아요. 그랄을 꾸준히 가야지 받는데 출석률이 안 채워지면 그랄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년 흰띠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또 마음의 결심을 좀 해가지고 3개월을 끊어볼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주짓수를 꾸준히 다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로 등록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짓수를 하면 단점이, 도복을 입고 하니까 그 노기는 도복을 벗고 하는 게 노기예요. 그 레깅스 같은 그런 재질의 옷 같은 거를 다 아래 위로 입고서 하는 게 노기인데, 노기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빼고는 다 도복을 입고 하거든요. 그 도복이 되게 뻣뻣해요. 굉장히 쓸리면 아픈 재질인데 그걸로 얼굴을 상대방으로부터 막 쓸림을 당하니까, 참 이 피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나 아무튼 얼굴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참 이게 심리적으로 힘든 무술이다,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피부 자체가 되게 얇은 편이고 좀 아무튼 약해요. 얼굴 피부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또 딜레마가 있어요. 뭐든지 하기 싫은 데는, 꾸준히 안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의지박약이고 겨울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바빠서라기보다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상의 나한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극복의 단계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계속 가져나가고 싶어. 그게 뭐 연인이든 친구든 그냥 지인이든, 저 사람이랑 계속 만나보고 싶은데,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 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있는 거면 나한테도 그게 되게 소중한 감정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이쯤 되면 진짜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러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해하고 나랑 정말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노력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특히 이제 결혼을 다 하게 되면 노력을 해서 안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그런데 하물며 그냥 인연이라는 그런
틀 안에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먼저 연락도 하고 생일도 꼭꼭 선물은 못 주더라도 만나서 선물은 못 주더라도 뭐 기프트 카드라도 뭐 하나 선물하기로 카톡으로 쏜다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매번 생일마다 그게 뜨니까 카톡 알람에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게 뜰 때마다 메시지 하나씩 꼭 보내주고 그러다가 분기별로도 또 보내주고 3개월에 한 번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보내고 저도 이런 노력을 언제부터나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누구에게 다가간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제가 노력하기 전에 다행히도 상대방들이 먼저 노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게 해서 된 경우가 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항상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늘 그래 왔었지.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숙고하게 되면서 나도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도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말도 걸어보고 스몰톡도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늘 공부하고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식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가식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그게 되게 어려운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솔직한 게 베이스가 돼야지 관계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저는 노력을 아예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노력을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옆에 있는 그러면서 그 제 노력을 애정이라고 느껴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럼 자연스럽게 안 봐지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막 엄청난 노력을 또 그런 사람한테 하지 않겠죠.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짜 가식 없는 호감으로 더 알아보고 싶고 나의 인연으로 긴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면서 뭐 메시지도 보내보고 그랬던 기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내가 속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노력을 안 하니까 이렇게 고립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고립된다. 왜냐면 단체 생활을 끊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도 단체 생활에 다시 익숙해져 보려고 시작했던 것도 이유가 되고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려면 단체 생활 자체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단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다수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친한 사람이랑만 물론 친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계속 사람들은 해나가죠. 뭐 러닝크루 같은 것도 나가기도 하고 크로스핏 같은 것도 단체로 하는 운동이니까 뭐 거기에 속하기도 하고 뭐 결혼한 여자들은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정기 모임 같은 거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뭐 각자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억지냐? 또 뭐 실용적이냐 그리고 실용적이냐랑 다르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또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주느냐 이게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한동안 저는 되게 실용적인 만남을 추구했거든요. 난 정서적인 거 그런 거 굳이 필요치 않아 이런 때도 저는 꽤 길었었거든요. 그때는 상대방들이 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그때는 또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그 노력을 해주는 만큼 제가 그들에게 좀 보답을 못하고 집중을 못했죠. 저는 그때 일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인연이란 것도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 그거는 뭐 시간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겠지만 또 시간이 없으면 거기서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정을 못 쌓게 되고 인연을 거기서 또 못 만들게 되고 근데 내가 또 시간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내 노력이 저 사람의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저 사람과 또 좋은 관계를 하기가 힘들고 저 사람이 좋은 때, 내가 좋은 때 같이 이렇게 만나졌으면 참 정서적으로 큰 교감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인상만 남겼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애정으로 진심으로 대하는데 또 저 사람이 시큰둥하면 저도 마음이 딱 식잖아요.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3-4번씩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버리면 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서도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어도
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좀 지난 나이에 도달을 한 것 같고 어떤 원리로 이게 잘 안 되고 되고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힌다거나 꼭 그렇진 않거든요. 잘 모르는 무리에 제가 이제 술자리에 가게 됐는데 제가 원래 술자리 이런 거 아예 안 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때 거의 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한 30명, 40명 있는 술자리에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딱 한 명이 거기 좀 주선자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남자 동생한테 저를 부탁을 했어요. 아, 누나 좀 잘 돌봐주라고 좀 이렇게 친해지게끔 누나가 이렇게 어색해 할 수 있으니까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 옆에 저를 이렇게 앉혔어요. 자기는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이 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막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알고 간 거니까 상관없었어요. 서운하다거나 뭐 일절 그런 거 없고 저도 이제 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냥 관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고 있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생각보다 되게 저를 잘 챙겨주는 거예요. 제 테이블에 총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랑 동갑인 남자애가 또 앉아 있었고 저보다는 꽤 어린 여자가 한 명이 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4명에서 이제 얘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이런저런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임무를 맡았잖아요. 저를 맡으라네. 근데 그 임무가 또 그 동갑내기 친구한테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를 좀 챙겨주면 좋은데 여자애들이 좀 저를 의식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여자애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남자 동생들이 저를 느낄 때 어려워하는 거랑 여자 동생들이 저를 어렵게 느끼는 거랑 그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하게 처음에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그 남자 동갑내기 둘이 어린애 둘이가 저를 케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술을 이제 최근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제 주량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맥주로 테스트를 조금 해보자 하면서 맥주를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많이 마셔봤거든요. 체크를 하면서 마시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혼자 화장실 가는 걸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주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약간 또 비틀거리기도 하니까 괜찮냐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막 테이블을 돌아요. 그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한 명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딴 데 가서도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좀 되게 즐겁게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되게 순한 여자 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한 느낌이 드는 애들이랑은 확실히 제가 좀 빨리 친해지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이 속성이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동생이랑 급격하게 좀 빨리 친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인이 그 남자 동갑내기 2명이랑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여자애가 빠지고 이 순한 애가 이렇게 메인으로 해가지고 저희 4명이 이렇게 꾸려졌는데 아니 이 여자애도 취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저보다 더 취했는데 이 여자애를 안 챙기고 처음에 그 임무를 맡았던 그 남자애가 계속 저를 막 챙기는 거예요. 뭐 괜찮냐고, 막 누나 괜찮냐고 이러면서 집에 진짜 혼자 갈 수 있겠냐면서 아씨 데려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내 옆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그 여자애도 그 동생 순한 애도 되게 취해 있었으니까 아 끝까지 여자애들을 참 잘 챙긴다. 그러니까 매너가 좋은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애가 서운해할 정도로 저를 챙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때까지는 당연히 호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쨌든 뭐 호감이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저도 앞질러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여자애한테 좀 민망할 정도로 나를 끝까지 케어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근데 내가 괜찮아 이러면서 저 혼자 그냥 집에 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여담으로 이거 하나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오늘 그냥 떠들어 제끼는 날이니까. 거기에 이제 헤어질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약간 끝까지 간다, 놀 때 좀 끝까지 논다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새로운 다른 남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봤자 뭐 저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30대인데 아 뭐 그러세요. 아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아 저는 이런 일 하는데 이러면서 한 명은 통성명이 됐고 한 명은 통성명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저한테 통성명을 한 사람 옆에 계속 붙어있던 사람이었었는데
둘이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술이 떡이 되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겉만 멀쩡해 보이고 이미 눈도 약간 풀려가지고 마탱이가 간 게 보인단 말이죠. 헤어질 때 남자 동생들도 거기 한 몇 명 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여자애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애랑 저랑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인사를 하면서, 그 한 명이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외국 국적인데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통성명이 된 사람이랑은. 그래서 뭐 우리 또 다음에 또 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허그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도 밖에서, 그 친구도 독일에서 제가 있던 시즌쯤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냥 헤어질 때 우리가 15년도 더 됐어요, 만난 지가. 그런데 그 친구랑 헤어질 때도 너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봤냐,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 친구가 잘 가 이러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남자애인데.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저한테는 허그 인사, 그리고 그 배경을 알고 이런 게 그냥 녹아져 있기 때문에 걔가 이렇게 허그를 할 때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독일에 처음 갔었을 때 한 번도 나에게 허그를 하지 않았던 클래스 오빠를 거기서 처음 만나서 그 오빠가 나를 헤어질 때 안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막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한 번도 아기 때부터 봤던 오빠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없으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딱 허그를 하니까 그때는 진짜 막 이렇게 쭉 뼈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4년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개조가 됐어. 인간이 심한 유교걸에서 개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국 국적이라는 그 한마디만 딱 들었음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허그를 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닿는 액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잘 가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봬요.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옆에 있던 그 통성명을 안 한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인사의 허그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앞에 그 통성명 분도 허그가 좀 길긴 했어요. 그래서 취하셨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딱하는 인사는 아니고 좀 저를 좀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취했으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사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품에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심한 유교거리였거나 이제 성깔이 좀 이렇게 나왔으면은 심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밀치어야 됐지 않냐, 뭐 이제 주위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저는 성격이 막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취하셨나 봐요. 네,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놔주셔야죠. 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엄청 당황한다거나 엄청 소스라치게 뭐 놀란다거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진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나를 뭐 그 품 안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나한테 키가를 하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성명도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안 놔주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시작해요. 품에 안고 이렇게 야 저 그럴 때 또 존대 안 하거든요. 왜 야라고 해? 나 너보다 나이 많은데 너 땡땡 그 30 몇 살이지 않아? 나 너보다 나이 많아. 그러니까 알아, 너 때 30 몇 살인 거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웃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본능이 좀 올라왔구나. 얘들이 둘 다 뭐 나를 좀 외형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찢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통성명을 안 한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한번 봤어. 근데 저를 막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 안 나요? 뭐 저한테 야라고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냥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그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한번 어쨌든 얼굴을 봤던 사이인데 또 봤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 개념으로 뭐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그때 술 되게 많이 취해가지고 뭐 나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이러면서 그냥 저 너스레를 떤 건데 엄청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표정에서부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통성명을 한 그 외국 국적도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 통성명을 한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은 그 이후로는 아직 못 만났고, 통성명을 안 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애인이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옆에 이제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저 입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딱 쌩까는 거예요. 솔직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차라리 그때 취해서요 제가 뭐 이렇게만 했어도 괜찮은데
너무 매너 없게 그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되려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냥 피하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은 굉장히 저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회피 반응으로 딱 끝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었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한 건 맞으니까, 술 취해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았으니까. 근데 저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자기도 그거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기만 하면은 저랑 또 편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후에 앞으로 또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 참 요즘 사람들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이제 다시 그 저를 가드를 처음에 해줬던 그 임무를 맡았던 그 아이의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랑 이제 순둥순둥한 그 여자애랑 저랑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저 맥주 마시면 화장실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계속 챙겨주고, 그 여자애도 이제 자기가 저랑 뒤에 친해졌으니까 그 여자애랑 계속 화장실을 또 갔거든요. 굳이 남자들 데리고 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 사주고 이러면서 심심하다고 하면서 세 명이서 이제 다시 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다가 뭐 가끔씩 이제 연락도 좀 하다가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되게 그 순둥이랑 저랑 성격이 잘 맞아서 빨리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도 되게 급격하게 빨리 친해졌는데, 바깥에서 되게 그 순둥한 여자애는 자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친해져서 그 순둥이가 어느 날에 저한테 또 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언니랑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러면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조금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봤을 때 이 순둥이가 이 남자애랑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좀 민망할 정도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날부터, 처음에 다 같이 이렇게 본 날부터도 순둥이랑 얘는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둘이. 근데 안 친한 거지. 이 순둥이는 이 남자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남자애가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챙기고 나한테 더 잘해주고 나한테 더 편하게 해주고, 처음 봤는데 저를 안지 막 몇십 분도 안 된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순둥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한테 관심이 조금 있는 거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친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순둥이랑 저랑 얘기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럼 걔 부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도 되지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도 그 연락을 씹은 적이 없는데 연락을 씹는 거예요. 지금 땡땡이랑 같이 있는데 여기로 올래? 시간 되면 여기로 올래? 이렇게 했었는데, 뻔히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때 이렇게 주위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답장이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안 오고, 한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잡혀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카톡을 씹더니 이제 보는 그 날에도 나를 본체 만체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애야? 아, 누나 뭐 그때 바빠가지고 뭐 하느라 연락을 못했어요.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 매일매일 카톡하세요. 누가 그러재.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막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요즘에 별애들이 다 있으니까 얘도 그냥 MZ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구나. 이 두 번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그 카톡을 먼저 봤는지 아니면 어쨌든 저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낸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지 얘기를 했는지 여자친구가 커트를 한 건지 너무 똥매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니랑 연락하지 마 했다고 한들 답장은 해줘야죠. 아, 누나 뭐 이렇게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이 여자들이랑 연락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동안 연락은 뭐, 아니면 한동안이란 말을 빼더라도 뭐 연락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죠. 뭐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러지 않거든요. 지 애인이 그렇다는데 뭐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씹는 거잖아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자기가 신경이 쓰여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가정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씹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일주일에 못 봐도 2번은 봐야 되는 사이인데 더 그냥 껄끄럽잖아요. 유령 취급하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내 입장에서 기분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게 처신을 잘못하는 이 모습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봤는데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쌩까면 그만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얼굴 보면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 누나 그때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자기 여친, 전 그 여친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여친이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둘이 사귀는 줄. 얘기하면 되잖아. 누가 뭐래요. 내가 니한테 뭐 관심 있대. 내가 너를 뭐 뺐는데. 여자들이 은근 질투하고 푸시하고 이런 것도 무섭고 은근하게 압박하는 것도 무섭고 그걸 남자들이 지레 짐작한다거나 아니면 그 압박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진짜 창피한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이 MZ 또라이가 이런 거구나를 느꼈잖아요. 근데 걔가 평판이 완전 안 좋아졌더라고요. 이 연애하더니 뭔가 좀 평상시랑 다르게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하면 그딴 식으로 변하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걔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변한 거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일 정도로 별로인 사람이었겠죠. 너무 웃겨가지고 참 이런 식으로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는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렇게 되게 쉽게 잘려나간다라는 이 기분을 느끼는 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자기가 연애에 목말라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는 또 해석을 하면 또 걔만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내 입장은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참 이렇게 골고루 밸런스 있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잘 없어요. 밸런스를 잘 몰라. 연애에 막 성욕에 불타있고 얘랑 잠자리를 성공을 하려면 정말 애지중지 잘 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특히 연애를 하는 불타오르는 그 20대 남자들이 특히나 더 이게 심한 것 같고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어떤 심리로 또 연애를 큰 작용으로 보는지 알잖아요, 남자들이. 연애 초기라서 더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저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나쁜 기분을 들게 했다라는 근거죠. 요즘 친구들이 참 사람 상대할 줄 모르고 보는 눈도 없고 관계 정리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을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대처를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끊어져 가는 추세. 그럼 웃긴 게 또 그 주위에 그 여자친구와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또 어울리게 되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양심이 더 죽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더 몰라요. 이거 끼리끼리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룹과는 참 인연을 쌓을 생각조차를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다양해. 좀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 뭐든지 좀 깔끔하게 하자. 인간관계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깔끔하게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되게 희귀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귀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연애 지능이 높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인간관계의 지능, 연애할 때 연애 지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없을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없어도 되는 일,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그렇게 마구마구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신기할 정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이기적인 거고.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나 상대방에게 힘듦을 부여를 자꾸 안 해도 되는 거를 부여를 시키는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안 풀리는 거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는 믿고 사는 편이에요. 경험을 많이 해서 또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거랑 맞물려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제 주위 사람들, 저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복기해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저랑 인연이 잘 이어지는 사람들은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의 매너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도 안 바래요. 최소한만 있길 바라는데 그 최소한의 매너가 없으면 저는 좀 얄짤없이 다 끊어내는 편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매너를 가진 사람들조차 요즘은 참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많이 친하게 지내지 않고 깊고 소수만 친한 편이거든요. 거의 이제 한 15년, 6년
이상 이제 된 인연들만 주위에 친한 사람들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두루두루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사람과 대입을 또 이거를 해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못하겠지만 오늘은 참 그 사건, 그 사람을 두고서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 얘기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의 연장선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 또 이렇게 긴 얘기 저와 블라블라 나눠주셔서 저도 즐거웠고요. 여러분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